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 순간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낡은 카드 한 장. 그리고 1,100억? 모욕은 멈추고 정의는 시작됩니다. 라디오 드라마 평범한 노인의 반전. 아침 공기가 차분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당의 화분은 밤새 이슬을 머금었어요. 재호는 두 손을 비벼 온기를 모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현장의 겨울 바람을 기억하는 듯 시큰했습니다. 그래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방 안에서는 하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소리가 요즘 재호를 붙잡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주전자 소리가 가늘게 울렸습니다. 보리차 향이 퍼졌습니다. 토스트 한 장을 구워 버터를 얇게 발랐습니다. 녹아드는 노란빛을 보자 오래전 추억이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새벽 도면을 돌려보던 겨울밤, 종이 모서리를 손톱으로 눌러가며 오차를 찾던 그 습관. 그때도 그는 침착했습니다. 숫자와 선, 그리고 사람의 안전. 그 세 가지를 지키면 된다고 믿었어요. 식탁에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 할 일, 연락처, 그리고 신탁 계좌 메모. 메모 옆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 있었어요. 신탁 계좌 확인. 지점 방문. 오늘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재호는 펜끝으로 조용히 체크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정리되었어요. 안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하준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가는 날이죠? 그럼 우리 하준 학교 가야죠. 먼저 우유부터 마시자. 하준은 의자에 앉아 두 발을 흔들었어요. 작은 발목이 반짝거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맑았습니다. 그 웃음에 재호의 어깨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등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조용한 집은 때로 외로움을 크게 키웁니다. 그는 신발장 위 작은 금고에서 하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얇은 금속 클립으로 묶인 서류가 나왔어요. 신탁 계약서, 추가 약정, 수익 분배표.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모서리는 깔끔했습니다. 재호가 늘 그러했듯 정리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은 어렵겠어요. 지점 회의가 생겼어요. 문장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글자 사이로 피곤이 묻어났습니다. 정중하지만 힘이 빠진 말투였어요. 몸 먼저 챙겨. 끝나고 전화해. 재호는 답장을 보내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길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은행에서 날아오는 우편이 잦았습니다. 상품 전환 권유, 수수료 조정 안내, 성과형 포트폴리오 제안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탁 계좌는 원래 거의 손대지 않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약속과도 같았죠. 정말 급한 날이 오면 그때 열어. 그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누군가가 서랍을 열라고 손짓하는 걸까요? 재호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재킷을 정리했습니다. 흰머리가 귓불에 닿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상태만 확인하자. 필요하면 담당을 바꾸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현장에서 불이 꺼진 뒤 혼자 남아 도면을 접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자 햇빛이 어깨를 따뜻하게 눌렀습니다. 재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설계에 참여했던 도서관이 보였어요. 유리 모듈은 여전히 정확한 간격으로 빛을 잡았습니다. 빛이 패널을 타고 흐르며 미세한 그림자를 만들었죠. 재호는 본능처럼 하중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버티는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서로 기대고 서로 분담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오늘 마음과 겹쳤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은행 근처에 내리자 점심 전에 소란이 번졌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김이 났고 신호등 위로 비둘기 두 마리가 빙글 돌았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서연이 요즘 힘들대요.
다음 달에 잠깐 들어갈까요? 너는 내 일을 마무리해. 여기 일은 내가 본다. 짧은 문장을 보내는 손끝이 묵직했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한참 화면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결국 흔들립니다. 뒤에서 받쳐줄 손이 필요합니다. 재호는 그 손이 되기로 했어요. 은행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살에 닿았습니다. 바닥 타일이 반듯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붉게 반짝였어요. 재호는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걸이에 놓인 안내 전단지를 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신탁 잔액 확인, 운용 내역 점검, 상품 권유 경위 확인. 간단한 목록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와 같은 절차였습니다. 급해도 먼저 도면, 급해도 먼저 구조. 그때 멀리서 familiar한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단정한 셔츠와 네임태그. 머리는 깔끔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눈 밑그림자가 깊었어요.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재호의 가슴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떨림, 오래된 피로의 신호였어요. 다음 고객님 모시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떨림을 감추려는 힘이 느껴졌어요. 창구 앞 남자는 분주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류철을 탁 내려놓고 시계를 힐끗 봤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화면을 살폈습니다. 숫자와 칸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 동작이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호의 손이 보리차 보온병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등에서 팔로 번졌지만 심장은 묘하게 빨라졌습니다. 로비 뒤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어요. 오늘 오후 지점장 회의 또 있대. 이번 달 실적이 빡세대. 다들 조심하라더라. 짧은 말이었지만 재호의 귀에 박혔습니다. 오 지점장, 실적, 조심. 단어들이 서로 부딪혀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들었습니다. 공기가 살짝 변한 듯 했어요. 정호의 밝음 속에서 날 선 그늘이 생겼습니다. 재호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의 메시지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전화는 자주 끊겼고 목소리 끝이 늘 갈라졌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늘었지만 그 말 사이사이로 피로가 새어나왔어요.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으면 울까봐, 말하면 더 힘들까봐. 다만 몸 챙기라는 말만 전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지금 와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한 칸씩 넘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어깨가 숫자에 맞춰 들썩였어요. 에어컨 바람은 귓불을 스쳤습니다. 재호는 카드 지갑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엄지로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질감이 익숙했습니다. 이 감각은 그를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괜찮다. 순서대로 하자.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창구 쪽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프린트를 눌렀습니다. 그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어요. 남자의 인상이 약간 풀렸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입술 안쪽이 하얗게 말라 있었거든요. 재호는 그 작은 흰선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두 여직원이 복사물을 묶으며 낮게 대화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남아서 점검했대. 서연 언니, 요즘 표정이 많이 상했더라. 재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그는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지켜보자. 아직은 지켜보자.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금속 핀이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볼트를 너무 세게 조인 듯한 느낌. 툭. 작은 소리 하나로 균형이 흔들렸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스팸일까 싶어 무시하려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탁 운용 제안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분기에 새 상품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직접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담당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약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급할수록 느리게 걷는 사람이었지. 그 말이 마음에 닿자 숨이 고르게 정리되었어요. 재호는 천천히 손을 편 뒤 다시 카드 지갑을 쥐었습니다. 급해도 도면, 급해도 절차, 급해도 사람. 그때 로비 앞쪽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 하나가 그림자를 길게 끌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아주 조금 커졌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혈색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재호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유는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직감이 말했어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전광판의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재호의 번호가 가까워졌어요. 그는 허리를 세웠습니다. 어깨를 한 번 굴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을 바지 주머니에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카드 모서리가 다시 손끝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 작은 자극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창구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신탁 상담 창구 3번. 고개를 들자 3번 자리에 안내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서연의 자리 뒤쪽 공기에서 묘한 긴장이 연기처럼 퍼졌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음색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어요. 아직 단어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의 방향은 분명히 서연 쪽이었습니다. 재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발끝에 힘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은행 방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마음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두 감정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다. 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다시 한번 카드 지갑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현장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흙, 철, 비, 땀, 그리고 사람. 사람을 지키는 일. 그게 내 업이었다. 재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였습니다. 발을 뗐습니다. 바닥 타일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머리 위 조명은 지금 막 켜진 별처럼 맑았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문득 뒤에서 작은 아이 웃음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하준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가라. 오늘 너희 자리는 앞이다. 재호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등을 맡겼습니다. 그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 서연과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그 눈빛에 한 줄기 부탁이 들어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재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묻겠다. 내가 서겠다. 이날은 원래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자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건조했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재호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숨을 가볍게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바닥에는 카드 모서리의 감촉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작은 감각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멀리서 서연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셔츠, 정리된 머리, 얇게 뜬 미소. 그러나 눈 밑 그림자가 깊었어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연 앞에 선 고객은 성급해 보였습니다. 시계를 자주 보았고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찼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유지했어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짧고 정돈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호는 그 안에 숨은 긴장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보던 서연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어긋난 듯 했어요. 손이 백스페이스를 2번 눌렀습니다. 다시 입력. 다시 확인. 지도 위 작은 점을 다시 찍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낮은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로비의 웅성거림이 반뼘만큼 커졌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상민은 매끈한 정장을 입고 서연의 뒤에 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지 않은 얼굴, 광택 있는 신발, 얇게 올라간 입꼬리. 말이 나오기 전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진행 상황, 왜 이렇게 더딥니까? 목소리는 차갑고 똑바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력 과정에서 확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상민의 시선이 바닥에서 서연의 얼굴로 다시 화면으로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로 끝낼 일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용한 숨소리들이 모였습니다. 재호의 등줄기가 뻣뻣해졌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작은 금소금이 났습니다. 툭.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리를 떴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악. 먼저 기록. 오랜 습관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상민은 고객을 흘깃보더니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고객님, 이런 지연이 곧 신뢰 하락입니다. 우리 창구는 실수와 변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의 톤이 절도 있게 올라갔습니다. 교실의 훈계처럼 뻣뻣했고 공개석상의 발표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로비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가볍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창구 상단을 3번 두드렸습니다. 얇은 소리가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사과만으론 부족합니다. 태도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호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신입 엔지니어가 공개적으로 다그침을 받을 때 어떤 사고가 뒤따르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위축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작은 실수가 커집니다. 그게 사고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 그 씨앗이 눈앞에서 심어지는 듯 했습니다. 로비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요즘 실적 압박이 장난 아니래. 저 직원 요즘 계속 늦게까지 남는다더라. 짧은 말들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말의 칼끝이 한 사람에게만 꽂혔습니다. 상민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거리였습니다. 고객 앞에서 똑바로 책임을 지세요. 본인 말로요. 서연은 돌아서서 고객을 향해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객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민의 시선이 서연의 복장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정리된 머리. 트집을 잡을 만한 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부터 바로 잡으세요. 말끝 힘도. 고객은 다 봅니다. 말에 서늘한 비웃음이 묻었습니다. 몇몇 고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었습니다. 눈가가 반짝이며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25번 세고 키보드를 다시 눌렀습니다.
재호는 무릎 위 손을 한번 펴고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현장의 사이렌 소리가 깜박거렸습니다. 지금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쥐고 움직여라. 수십 년 쌓은 원칙이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상민은 마지막 벼랑을 꺼냈습니다. 진심이면 행동으로 보이세요. 고객들 앞에서 제대로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끊겼습니다. 전광판 숫자도 더디게 바뀌는 듯 보였습니다. 공기가 한순간 무색해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그중 몇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눈가가 번졌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지점장님, 그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민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이 바닥을 쳤습니다. 금속 같은 소리였습니다. 재호의 숨이 가슴께에서 걸렸습니다. 그만. 머릿속에서 어떤 선이 매섭게 끊겼습니다. 툭. 심장이 뜨겁게 뛰어올랐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튀어올랐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고객들의 눈, 동료들의 눈,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틀렸다는 것을. 그러나 조직의 공기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래 말리지 못한 습관, 침묵이 쌓여 만든 구조. 서연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이 타일에 닿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얼굴을 숙인 채 떨리는 숨을 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로비 전체에 파장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재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눈앞이 번쩍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는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하시죠. 입술 사이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지켜온 본능이었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고객분, 업무 중입니다. 불필요한 개입은 삼가주세요. 말은 예의였지만 속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구조는 무너진다. 그의 내부에서 오래된 계산이 끝났습니다. 로비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저건 아닌데. 너무 심해. 작은 동조가 퍼졌습니다. 서늘하지만 선명한 물결이었습니다. 재호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바닥 가까운 곳에서 떨리는 어깨, 깨끗이 광낸 타일 위에 찍힌 작은 손자국. 그의 눈이 뜨겁게 젖었습니다. 이건 수치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준비해온 모든 기록과 원칙, 차분함과 절차를 한 줄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 내가 선다. 바닥 타일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마른 먼지 냄새를 품고 있었어요. 전광판 숫자가 넘어갈 때마다 가슴이 한 번씩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재호는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무릎이 잠깐 떨렸지만 발끝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서연 쪽으로 한 걸음, 그리고 상민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점장님, 그만하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얇은 칼날 같았어요. 상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얇은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고객분, 내부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가볍게 밀어내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노인의 어깨에 얹히는 낯선 시선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얕은 웃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켜야 한다. 지금, 바로 여기서. 재호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오래된 종이의 가장자리를 찾았습니다. 거친 감촉이 검지에 닿자 심장이 다시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특수 신탁 계좌 증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조명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내 계좌 관련 업무로 왔습니다. 이걸 먼저 확인합시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현장에서 위기와 마주할 때 쓰던 그 톤이었습니다. 급해도 절차, 급해도 기록. 상민의 미간이 아주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여기서 꺼내신다고 상황이 달라지나요? 그는 팔짱을 끼고 몸을 약간 젖혔습니다. 여유를 가장한 경계의 자세였어요. 재호는 서류를 가까운 창구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젊은 직원의 손끝이 긴장으로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잔액과 운용 내역, 그리고 신탁 약정의 상태를 지금 확인해 주세요.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푸른 창이 몇 번이나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직원의 눈동자가 커졌다가 멈췄습니다. 목젖이 작게 움직였어요. 잠시만요. 직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손이 한 번 더 키보드를 쳤습니다.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주변의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아직 바닥에 무릎을 붙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러나 눈빛 속에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혹시나 그 한 끝에 희망이 떨림과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 관리자 계정을 호출했습니다. 단말기 화면이 바뀌자 로비의 조명이 더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의 승인이 지나가고 숫자들이 화면 위로 길게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눈썹이 크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지점장님, 이 계좌 신탁 규모가...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한 번에 모니터로 빨려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긴 자릿수의 숫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100억? 수십 년 동안 쌓인 프로젝트 자금의 총액이었습니다. 이자는 묵묵히 일했고 약정은 정확히 지켜졌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낮은 탄성과 짧은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어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입꼬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화면을 흘끗 보다가 시선을 재호에게로 겨우 돌렸습니다. 목에 근육이 굳어 있었어요. 확인 중이니까 잠시. 말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바닥의 땀이 이미 마른 뒤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객과 직원 앞에서 하신 행동을 다시 보세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권력 과시였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꺾는 방식이었죠. 말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툭 하고 작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침묵의 줄이 끊어진 듯 했어요.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망설임 없이 2번, 3번. 이어서 다른 고객의 손바닥이 소리를 보탰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파동이 중심으로 밀려왔습니다. 서연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번 눈물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붙들어 주는 손을 확인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상민의 턱선이 더 굳었습니다. 그러나 발끝이 보이지 않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재호는 호흡을 고르게 맞추며 말을 낮췄습니다. 실수는 어디서든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조이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버티는 구조요. 현장에서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짧은 문장이 로비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은 없었습니다. 숫자와 도면으로 설득하던 방식, 그 말투 그대로였어요. 그 담백함이 더 강하게 박혔습니다. 창구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다시 보고했습니다. 신탁 약정 이상 없습니다. 운용도 안정적입니다. VIP 기준 최상위 고객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상민의 목젖이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억지로 삼킨 숨이 거칠게 들렸어요.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끝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고객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나 말이 날개를 달지 못했습니다. 이미 물줄기는 바뀌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요라고 짧게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아니었죠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의의 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얇고 많은 소리가 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여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괜찮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손등으로 털었습니다. 눈가의 물기를 손바닥으로 닦았습니다. 표정이 아직 흔들렸지만 눈빛은 다시 중심을 찾고 있었어요. 상민은 침묵했습니다. 말보다 훨씬 큰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보았습니다. 누가 사람을 세우고 누가 사람을 꺾는지, 무엇이 실수를 줄이고 무엇이 실수를 키우는지, 문제의 씨앗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재호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정리했습니다. 직원 교육은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람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방식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 완전히 끝나자 로비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수와 한숨, 그리고 안도의 숨결이 섞여 넓게 퍼졌습니다. 전광판 숫자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모두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 그 무게가 조용히 저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낮은 구두 소리가 로비 바닥을 반듯하게 찍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 단단한 어깨, 차분한 눈빛. 본점 전무 한기철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여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기철은 먼저 고객과 직원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업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재호의 호흡이 조금 느려졌어요. 가슴이 여전히 뜨겁게 뛰었지만 눌러주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눈가를 닦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직 떨림이 있었지만 시선은 곧게 세워졌습니다. 기철은 단말기 옆에 섰습니다. 직원에게 간단히 지시했어요. CCTV, 전산 기록, 콜로그, 고객 민원 내역. 화면들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어요. 그는 숫자와 문장을 오래 다루어 온 사람의 속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민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말리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전무님, 이건 교육 차원에서. 기철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교육은 공개 모욕과 다릅니다. 지금은 발언을 자제하세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비 곳곳에서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는 아주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얇은 소리가 공기 위로 반짝 올랐습니다. 기철은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직원 2명에게 별도 진술을 받았습니다. 고객 1명에게도 짧게 사실을 물었어요. 정리된 결론이 그의 표정에 떠올랐습니다. 단호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로비 중앙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즉시 조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들썩였어요. 숨이 멈췄습니다. 지점장 오상민은 직위 해제합니다. 본점 조사팀이 바로 배정됩니다. 로비가 흔들렸습니다. 낮은 탄성이 터졌어요. 상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한번 떨리더니 다물렸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습니다. 윤서연님은 즉시 복직입니다. 그리고 과장 승진을 결정합니다. 본점 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사과가 함께 실려 있었어요. 조직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일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재호의 가슴 안쪽에서 묵은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풀렸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뜨거움이 잔잔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염치가 아닌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로비 곳곳에서 박수가 퍼졌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여러 명.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지. 정의가 살아있네요. 짧은 탄성과 박장이 파도처럼 번졌어요. 오래 눌려있던 말들이 박수로 터져 올라왔습니다. 기철은 고객을 향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불평과 불쾌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확인된 사항은 투명하게 공지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즉시 재정비하겠습니다. 말끝은 부드러웠고 책임의 무게가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상민은 바닥을 잠깐 보았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 당황, 그리고 뒤늦은 후회. 그러나 누구도 그의 대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해야 할 몫이었어요. 소라는 곧 밖으로 번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영상을 올렸어요. 글이 붙었고 반응이 쌓였어요. 은행 갑질, 본점이 바로잡다. 고객과 직원이 함께 만든 역전. 짧은 문장들이 포털 상단을 바꾸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로고송을 지나 이 장면을 먼저 틀었어요. 사회면 헤드라인이 되었고 시사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조를 파고들었습니다. 압박, 실적, 침묵, 경직된 보고 라인. 문제의 씨앗이 공개되었습니다. 재호는 벤치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아직 귓속을 울렸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카드의 모서리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한 촉이 올라왔습니다. 하준이 손을 얹을 때 느껴지는 그 온기와 비슷했어요. 기철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소가 아주 얕게 번졌어요. 나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기철은 그 말을 메모하듯 마음에 적는 눈빛이었어요. 오늘 기록은 교육의 첫 장으로 쓰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짧은 악수가 오갔습니다. 손끝에서 서로의 온도가 전해졌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아직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단단해졌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다. 이제 내가 설 차례다. 둘은 잠깐 웃었습니다. 짧고 깊은 미소였어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춰 서서 화면을 보았어요. 어떤 이는 박수를 더 쳤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안은 어느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 숫자 위로 더 또렷한 기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존엄. 그날 이후
메일함에는 변화의 신호가 쌓였습니다. 익명 제보, 현장 제안, 교육 요청. 조직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이름은 회복의 상징처럼 언급되었고, 재호의 이름은 보호자의 은유로 불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저런 어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재호는 그 말 앞에서 늘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은 조용했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 문장이 사람들 마음속 구조의 작은 보강제처럼 들어갔어요. 휘어지던 부분이 조금씩 곧게 펴졌습니다. 침묵하던 자리가 말하기 시작했고, 말하던 자리가 듣기 시작했어요. 저녁빛이 유리벽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로비 바닥이 따뜻하게 반짝였어요. 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발끝이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미소는 오래 머물렀고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기 속에서 작은 확신이 자랐습니다. 오늘 정의는 실제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창가에 선재호는 손바닥으로 유리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차가운 감촉이 지나가자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머릿속은 분주했어요. 오늘은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날이었습니다. 직장 내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재단. 이름을 소리내어 읽자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관, 사업계획서, 기부 약정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글자마다 뜻을 담았고 숫자마다 책임을 매달았습니다. 재호는 펜을 들어 첫 줄에 사인을 남겼습니다. 순간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눌러 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눈을 반짝였어요. 표정이 말갛게 밝아졌습니다. 아버님, 상담실은 제 책임으로 맡을게요. 익명 창구도 만들고요. 도윤은 노트북을 돌려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HR 프로그램은 제가 설계하겠습니다. 교육은 압박이 아니라 회복이 되게 만들게요. 짧은 말이었지만 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믿음이 안쪽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책상 2개, 의자 4개, 화이트보드 하나가 들어왔어요. 흰 벽은 비어 있었지만 금세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듣기 정리 복구 재발 방지. 재호는 순서를 크게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위기를 다룰 때 쓰던 순서와 같았어요. 사람의 구조도 결국 구조였습니다. 첫 강연은 정막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의자들이 반원으로 놓였고 사람들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모였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앞에 섰습니다. 도면 대신 삶을 펴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은 돈이 아니라 존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늘 하중을 나누었습니다. 버티는 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같습니다. 하중을 나누면 무너짐이 줄어듭니다. 말이 끝나자 작은 박수가 났어요. 손뼉 소리가 마치 봉합처럼 들렸습니다. 어딘가 찢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붙는 소리였어요. 몇몇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서연은 뒤에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상담 요청이 이미 여러 건 들어와 있었어요. 익명 메시지에는 오래 묻힌 사연이 눌려 있었습니다. 혼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컸습니다. 점심 무렵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어깨는 약간 내려앉아 있었어요. 재호의 심장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기억이 목 뒤를 스쳤습니다. 그날의 타일, 그날의 목소리. 제 안에서 작은 경계가 올라왔습니다. 상민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허풍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그러나 눈빛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재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변명은 들지 않겠습니다. 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문장이 마주 서자 공기가 다른 결로 바뀌었습니다. 얇고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상민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강연이 시작되면 메모를 빠뜨리지 않았고 상담이 끝나면 의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태도는 사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을 복기했고 자신이 만든 공포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저는 소리를 키웠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알겠어요. 제 두려움을 사람에게 떠넘긴 거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쓸쓸했지만 견고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은 나눠져야 약해집니다.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죠. 도윤은 그 문장을 그대로 교육 과정에 넣었습니다. 두려움 분산 훈련,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시뮬레이션, 감정 체크리스트, 상호 피드백 카드가 붙었습니다. 첫 파일럿 교육이 끝났을 때 참가자들이 남긴 메모에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어요.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재호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툭 하고 풀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소리였어요. 재단의 이름은 서서히 알려졌습니다. 지역 소식지, 회사 사보, 라디오 인터뷰. 질문은 비슷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재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듣고, 기록하고, 함께 버팁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담백함에서 기를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준이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작은 배낭을 내려놓고 재호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사람 고쳐줬어요? 고치는 건 아니고 같이 붙이는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예요. 하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말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순간 재호의 어깨가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기쁨과 책임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눈동자가 잠깐 젖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회사는 회의 시간을 줄였고 어느 팀은 보고서를 반으로 줄였어요. 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일은 돌아갔습니다. 상민은 교육 강사로 함께 섰습니다. 서연과 나란히 섰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은 나란히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오늘 저는 듣겠습니다. 상민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서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짧은 대답이 서로를 붙였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장면은 늘 같았습니다. 재호가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존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글씨가 끝나는 자리마다 박수 소리가 솟았습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박수였어요. 소리는 둥그렇고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문 앞에서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두 손을 모아 쥔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에 저는 소리를 지르는 상사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도 웃었습니다. 짧은 보고였지만 재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안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작은 불이 오래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한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상담 기록을 익명 처리했고 도윤은 다음 교육 자료를 다듬었어요. 상민은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재호는 창밖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도면 대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각자의 하중, 각자의 균열, 각자의 회복,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서로라는 보강제. 수고했다. 재호가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듣자. 내일 또 붙이자. 목소리는 낮았고 어둠 속에서도 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세상은 왜 가끔 나빠져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렇지. 그럼 어떻게 좋아져요? 누군가 먼저 멈추고, 누군가 먼저 듣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좋아져. 하주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예요? 그래. 우리부터 하자. 짧은 대화가 밤 공기 속에서 반짝였어요. 문 앞에 선이 달빛이 마당을 씻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고 바람이 낮게 울었습니다. 재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조용한 감사가 가슴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웃음을 되찾았어요. 누군가는 용기를 배웠고 누군가는 사과를 배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책상에 앉아 한 문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하중을 나눈다. 재호는 늘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겸손의 문장이 아니었어요. 길의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붙잡아 주는 말,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 주는 말. 평범한 노인의 용기와 가족애가 한 번 더 세상을 밀었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그 작은 밀침이 내일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작은 용기가 모이면 세상은 움직인다는 것을.